개새끼 보존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싫어서 퇴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개새끼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나가면 더한 개새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즘 행복. 오늘 주제는 행복하게 직장생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행복하게 직장생활 하는 방법은 난이도가 정말 너무 높은 일입니다. 저도 100% 행복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만 이 영상을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통계상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은 10명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도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의 경우일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그 회사 대표라는 사람의 역량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라는 건 과연 누가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덜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대표라는 사람을 내가 항상 존경해야 되는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대표들을 많이 만났지만 단순히 부모가 돈이 많아서라거나 사실 이런 경우가 제일 많긴 했어요. 부모가 돈이 많아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단순하게 내가 직장생활을 하기 싫어서 회사를 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대표라 그래서 존경해야 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능력이 좀 없는 사람이 오히려 많고 여러 번의 사업을 성공을 시켰다거나 스스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대표를 하기 전에 회사 생활을 얼만큼 했는지 이런 커리어를 좀 보는 게 대표라는 사람을 내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업무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 사람적인 부분이 대부분 대표라는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게 되는데 대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돈을 똑같이 더 주고 더 많이 일할 사람을 찾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왜 이렇게 나한테 일을 많이 시키지? 이렇게까지 일을 시키는 게 도리적으로 옳은 일인가? 우리 시각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표는 그냥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을 뿐이에요. 돈을 조금 지출하고 돈을 그냥 많이 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과 그 사람의 시각을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를 정확한 입장에서 직원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대표는 정말 극히 드물기 때문에 왜 나를 이해 못 해주지라는 생각 자체도 오히려 나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또 반대로 돈이 좀 많은 대표가 있어요. 돈이 많은 대표라는 건 뭐냐면 사업을 하기 전에 투자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한 번은 온라인이나 플랫폼 사업으로 어느 정도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은 대표 같은 경우에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돈이 많은 대표들은 생각보다 시간에 얽매이진 않아요. 왜냐면 어떤 업무를 하는데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더 뽑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오히려 직원들이 다니기엔 훨씬 좋다. 그리고 직원들이 다니기 좋은 회사는 좋은 인재가 모이게 돼 있다. 이런 순환 구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회사의 대표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본인이 베푸는 인적인 자원이나 아니면 복지 같은 것도 단순히 직원을 위한 게 아니라 더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회사를 성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초점을 맞추면은 마냥 손해를 보는 느낌은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생활의 고충에 대해서 제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가장 많이 나온 건 역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고충이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명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개새끼 보존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싫어서 퇴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개새끼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나가면 더한 개새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개새끼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거가 꼭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저 사람이 없어졌을 때 100% 나한테 좋은 상황이 나타날 확률은 극히 드물다.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한테 좋은 거냐면은 나한테 좋은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한 번만이라도 함으로써 조금은 그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능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건 그 사람한테 좋은 게 아니라 순수하게 나한테 좋은 겁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5명, 10명씩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별로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내가 별로인 사람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대를 절대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에 대한 기대는 99% 실망감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소중한 인연이 돼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될 확률 이런 거는 지나가다 번개를 맞을 확률보다 훨씬 적습니다. 오히려 실망을
없고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거나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좀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관계에 대한 가치가 줄어든다, 이런 생각이 들 확률이 더 높습니다.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은 언제나 있고 이런 거는 수능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전부 별로라고 생각이 들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럴 때도 뭐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대를 안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반감을 준 행동을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반감을 가질 수 있다거나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체 행동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점은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회사 생활을 하면서 떠올릴 수 있는 3명에서 5명 정도의 사람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상이 떠오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도 있죠. 근데 특정 어떤 사람은 어떤 느낌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지?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떤 사람이고 나한테 어떤 존재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누구나.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행복도는 가장 높을 거예요.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정말 누구한테든 조금씩은 배울 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굳이 뭐 찾아서 배울 점을 한두 가지 정도는 찾아서 그 사람한테 배울 것만 배우고 기대감을 가지거나 호감을 가지거나 하는 그런 생각 자체도 좀 자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또 하나의 고충이 이 시간적인 부분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야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야근을 하는데 나는 포괄이라서 야근 수당도 없고, 그렇다고 업무를 내팽개치고 집에 갈 수도 없고, 이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누구나 야근하는 거는 싫습니다. 그런데 야근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도 찾아보면 있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표나 아니면 주변에서 오너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오너십이 딱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결국에는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오너십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사람이 회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마인드는 회사를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업무가 나중에 꼭 보상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징적인 보상을 생각을 해야 원동력이 생기고, 일을 하면서 내가 손해를 본다든가 아니면 시간이 쫓기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오히려 적어집니다. 이 상징적인 보상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조금 더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 커리어를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내가 포트폴리오에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흔히 말하는 오너십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회사를 성장시키면 나한테 좋은 건 뭐가 있죠? 회사가 내가 성장시켜주고 내가 돈을 벌어다 주는 만큼 나한테 보상을 해줄 거다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버는 사람한테 다 보상을 줄 거면 프리랜서를 고용을 하겠죠. 직원들은 내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고, 직원들이 아무리 성과를 잘 내도 그건 대표의 역량이다라고 대표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가 성장했을 때 그만큼 보상을 주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대도 역시 실망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회사를 성장시킬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내 경력이 되는 거고 내 레퍼런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실제로 이직을 할 때 면접을 볼 때, 자기소개서를 볼 때 이 사람이 전 회사에서 그 회사를 어느 정도 성장시킨 이력이 있네? 라고 보여졌을 때 원래 있던 회사에서 연봉을 높여주는 것보다 이직하면서 연봉이 더 높아지는 게 10배는 더 쉽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7년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100%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연봉이 높은 사람들은 정말 스타트업의 뭐 초기 멤버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이직을 많이 한 사람들이 연봉이 높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더 드려보자면, 회사에서의 인간관계는 인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중요한 인연이 될 일이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인상도 주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 인성이 어떻건 나랑 관계가 어떻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뭐냐면, 뭐 다른 회사에 갔다거나 아니면 회사에 창업을 했다거나 할 때 나를 고용을 해주거나 추천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한테만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격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회사를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다른 직원을 추천을 해줄 때는 이 사람의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인상을 안 준다라는 거랑 별개로 무능해 보이면 안 된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회사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한테 절대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요건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기대감을 가지는 순간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기대감을 20대 초반에는 좀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실망을 하고 확실하게 깨져봐야 그 다음부터 조금 사람이 딱딱해지면서 사람한테 기대를 안 하게 되고, 사람한테 기대를 안 하는 순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반이 됩니다. 반의 반이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은 나를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무능해 보이는 거랑은 별개로 좋은 인상을 주겠다고 노력을 하면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기대감이라는 게 생겨나요.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보이겠다라는 기대감. 그게 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겠죠.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질 수는 있는데, 역시나 이 기대감이라는 거는 사람 관계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사람이 행동할 확률이 정말 적기 때문에, 사람이란 게 그만큼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실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는 에너지 낭비가 될 확률이 높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받아들일 때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 다른 사람의 가정 환경이나 힘든 상황, 그 사람의 업무적인 스트레스, 이런 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이런 것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직관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좀 돌려 말하는 경향이 많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유독 심하기 때문에 고충이나 고민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의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이 사람이 정말 이게 고충인 건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고민인가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건 좋은데, 이 사람의 인생이나 사람에 대한 판단 자체는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을 판단하기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기간이 너무 길고 너무 단편적으로만 그 사람을 봤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의 인식을 갖고 있을 때는 그런 게 행동으로 이제 보일 수가 있어요. 무시를 꼭 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피해서 한다든가, 이런 행동들도 사실 그 내 생각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비밀을 듣는다든가 고민을 듣는다든가 할 때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이걸 들어줘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인지, 이런 관계를 조금 잘 만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이제 가져야 됩니다. 회사 생활을 할 때도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집에다가 금두꺼비를 놓은 것처럼 행동을 해라. 내가 집에 엄청 소중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 생활에 의지를 하면 안 됩니다. 의존을 하면 안 돼요. 회사 생활이란 거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내 인생이란 게 많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소중한 거를 할 시간을 회사 생활을 통해 버는 거지, 회사 생활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타트업의 코파운더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목표가 있으면 조금 다르긴 하겠죠.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될 때 꼭 회사 생활 외에 다른 목표가 있으면 훨씬 더 인간관계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를 저는 두 개를 나눠서 가지는 걸 추천을 드려요. 단기적인 목표는 내가 이직하고 싶은 회사 같은 거를 미리 정해놓는 행위가 저는 제일 건강한 것 같습니다. 좀 유명한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를 내가 들어가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업무도 거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업무를 진행을 했던 거를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퍼런스나 이렇게 삼아서 그 회사 갈 때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거는 이직이나 저처럼 회사 생활을 하면서 유튜브를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는 거 굉장히 건강하고요. 장기적인 목표는 이제 궁극적인 목표인데,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연봉이나 창업, 아니면은 해외 생활이라든가 이런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더 추진력을 얻고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연봉은 절대 공유를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연봉은 이 사람과 내가 멀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연봉이 높든 이 사람 연봉이 높든 밝히는 순간 한 사람은 조금 우울해지게 되어 있고요, 한 사람은 이 사람을 깔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무의식적으로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기대감을 가지지 말 것, 다른 사람한테 나를 잘 보이려고 하지 말 것,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받아들일 때는 확실하게 구분을 할 것, 명확한 목표를 가질 것, 다른 사람과 연봉은 공유하지 말 것, 이렇게 5가지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은 회사 생활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외에 만약에 다른 고민이 있거나 고충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